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열기를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한 2018 유소년 하계 스포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훈련원. 작은 고사리 손으로 라켓을 들고 지도자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합니다. 오케이, 잘했어. 준비. 하나, 둘. 장애인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유소년 하계 스포츠 캠프 현장입니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 등 참가자들은 여러 종목을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종목을 찾아갑니다. 운동하니까 약간 새로운 스포츠를 하게 되니까 약간 좀 남다른 것 같아요. 테니스 공이 통통 튀기는 게 재밌었어요. 기초 종목 육성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유소년이 참가한 캠프는 다양한 체험으로 적성에 맞는 종목을 찾아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종목에서 발굴한 선수들을 이 캠프를 통해서 그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하고 그 선수들을 신인, 그다음 후보, 국가대표까지 해서 나중에 우리 패럴림픽의 메달리스트로 육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특별한 만남도 준비됐습니다. IPC 선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패럴림픽 스타 홍성만 선수가 휠체어 육상에 관심과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연락에 직접 지도에 나섰습니다. 경기 자세와 체력 관리 방법 등 세심하게 꿈나무를 챙기는 홍성만 선수는 무엇보다 즐기는 운동을 통한 성장을 당부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어 하고 일단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재미있어 한다는 것 자체가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좋은 선수가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은 재미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더 넓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출발한 꿈나무들의 도전은 체계적인 지원의 시작과 선배들의 관심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휠체어 육상 같은 경우는 저 트랙에서 내 마음대로 멋있게 질주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걸 선택한 것 같아요. 저기 홍성만 선수처럼 세계기로 그걸 한두 개 정도 가질 수 있는, 마음 편할 수 있는, 그러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음악축제인 스페셜 뮤직 아트 페스티벌이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습니다. 음악으로 모두가 함께 어울린 페스티벌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창에서 펼쳐진 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음악축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매년 진행하는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입니다. 나이와 국가 상관없이 모두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소통의 장입니다. 지난 9일 현악부문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연주가 끝나자 멘토인 김현욱 감독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바이올린을 처음 접한 공민배 학생은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마스터 클래스 첫 참가지만 놀라운 실력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자아냅니다. 너무 좋게 했는데요. 신나는 생각, 즐겁게 생각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엄청 더. 지휘자가 되는 꿈이 되고 싶고 연주자가 되고 싶은 꿈이 되고 독자하고 싶은 꿈이 되고 친구랑 같이 듀오되는 꿈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번 축제에 눈여겨볼 또 다른 예술인. 미국에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JJ 테임스는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 멘티로 참여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그는 노래에 자신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조명을 비추고 통합된 사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것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에 대한 대변인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음악으로 소통하고 재능을 찾아가는 이들은 목표를 위해 한 걸음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날은 더운데 전기요금 누진제로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7월과 8월 2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가구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7월과 8월 2달간 누진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2단계 구간에 속한 가구에 집중됐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kW 올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2단계 사용량이 기존 200에서 400kW가 300에서 500kW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원래 2단계와 3단계 요금이 적용되던 일부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한 1,500만 가구의 전기료가 가구당 평균 1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입니다. 감면된 전기요금은 빠른 시간 내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복지 할인 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 할인 대상도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면폭이 장기간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평소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록적 폭염이 2주 넘게 지속된 데다 정부의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가 예측을 벗어나면서 국민의 누진세 불만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 누진제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가정용 요금도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방식 등 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충남 서산에서도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명진 기자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는 지난 7일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서산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안전교육 등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이번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 서산시 보육교 직원들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서산시 관내 149개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운전기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교육에 앞서 지난 20일 관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는 일본 야마구치시와 한일 청소년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행사장에 김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지난 3일 제24회 공주제이시와 일본 야마구치제이시 청소년 교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한일 청소년 교류는 1993년 공주시와 야마구치시가 자매 교련을 맺으면서 1994년도에 공주 청년회의소와 일본 야마구치 제이시와의 교류를 시작을 하면서 현재까지 24년간 청소년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공주시 부시장과 공주 청년회의소 청소년 교류사업단 단장, 야마구치제시 이사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와 야마구치제시 관계자 등 한일 학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전에 언니가 한번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대해서 잘 알게 될 것 같고 일본에게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거라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공주제시 환영사를 시작으로 야마구치제시 인사와 축사, 공주 학생대표 환영사, 야마구치 학생대표 답사,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선물 교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쇼핑을 하러 간 할머니와 이모 등 가족 덕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류를 통해서 친구를 만들고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공주시와 야마구치시는 매년 교류 방문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탐방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소년 교류단은 지난 3일 환영식을 갖고 3박 4일 동안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국 문화교류를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세계 속에 공주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세종시에서는 계속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전, 세종시 각 지방자치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기금 등을 활용, 취약계층의 냉방비 지원과 그늘막 설치 등 무더위로 인한 열사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물을 대지 못하는 농가에는 살수 차량을 동원 물대기 긴급 지원을 실시하고 일터를 찾아 폭염 특보 시 작업 중 충분한 휴식과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싹 날려줄 제5회 청춘 페스티벌이 공포체험 형태로 열렸습니다. 허가은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를 방문하는 네일러와 여행객들을 위한 제5회 청춘 페스티벌이 호러 페스티벌을 콘셉트로 청춘 창고에서 열렸습니다. 동계와 하계가 매번 다른 콘셉트로 진행되는 청춘 페스티벌은 지역의 청년들이 직접 기획부터 진행까지 맡아 청춘들의 취향에 걸맞은 콘텐츠로 순천 홍보와 관광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청춘 창고는 순천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50년 이상 양곡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조성해 청년 복지 발전의 중심지로 부활했습니다. 저희 순천행 페스티벌은 청년 창업을 위한 청춘 창고로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네일러 분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을 하게 할 수 있는 좀비 컨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페스티벌로 인한 계기로 인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창업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동계 페스티벌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일러 여행의 성지로 떠오른 순천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순천시 관광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밤에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남 고흥군은 여름밤의 더위를 화려한 불꽃 축제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고흥 녹동바다에서는 무더운 여름날의 더위를 식혀줄 불꽃 축제가 열려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녹동이 쏘아올린 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8회 녹동바다 불꽃 축제는 녹동신항 입구부터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들로 붐벼 인기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녹동 청년회의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불꽃쇼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준비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물했습니다. 사흘에 걸쳐 진행된 축제에서는 트로트 가요 콘서트와 난타 공연 등 지역민과 관광객의 단합을 도모하는 행사도 펼쳐져 문화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맑은 바다와 청정 해역에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수산물이 가득한 녹동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꿈의 축제가 열립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의 주관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여수시청과
문수청사에서 실시됐습니다. 헌혈 참가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4시간과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참여자는 헌혈을 통해 간 기능 검사와 B형, C형 간염 등 11종의 혈액 검사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민선 7기 공약과제에 대해 마련한 이행계획을 시민평가단에게 공개했습니다. 시민평가단과 논의를 통해 보다 도움이 되는 공약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는 앞으로 4년간 공약사항을 평가할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식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실내, 안전, 복지, 경제, 문화 등 분야별 5개 테이블로 나눠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확정된 공약과제는 시민평가단에 의해 매년 2회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영감을 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이제 막 2살이 된 로만 딩켈. 미국 ABC에 따르면 로만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분 척추 진단을 받았는데요. 척추 이분증은 선청성 기형의 하나로 척추의 특정 뼈가 불완전하게 닫혀 있어 척수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병입니다. 출생 전에 이분 척추 진단을 받은 아기들의 64%는 임신 중절 수술로 삶을 마감하지만 부부는 출산을 포기하지 않았고 로만을 꾸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로만은 혼자 목발을 짚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로만의 첫걸음을 영상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고 2,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로만의 영상이 큰 감동과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지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더위를 효율적으로 나기 위해서 꾸준한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은 물론 집안에 커튼이 있는 경우 커튼을 치면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조금 시원해지길 기대하며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